우리가 평생을 바쳐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자산들, 과연 지금도 정말 안전하게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열심히 일해 마련한 노후 자금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혹시라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을지, 마음 한편에 막연한 불안감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동시에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 피땀 어린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이죠.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이런 근원적인 불안감을 함께 들여다보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나갈 여정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그 가족 여러분, 혹시 평생 모아온 자산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과거에는 굳건해 보였던 은행 예금이나 저축 방식들이 더 이상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물끄러미 통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거나 시장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깜짝 놀라신 적은 없으신가요?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우는 빨간색 경제 지표 그래프를 보며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통장에 찍힌 이자는 미미한데 생활비는 계속 오르니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으시죠. 노후 자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방식들이 과연 정말 안전한지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숨겨진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은행 예금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우리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10년 뒤에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예금이자는 결국 우리 자산의 실제 가치를 하락시키는 주범이 되는 셈이죠. 또 어떤가요? 복잡한 금융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지인의 추천이나 혹하는 광고 문구에 이끌려 덜컥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복잡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인터넷 기사 속 현란한 문구나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 마치 진실인 양 퍼져나가면서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마치 안개 낀 길을 걷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진짜 안전한 길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안전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원화 자산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행위를 넘어 평온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진정으로 흔들림 없는 노후를 위한 지혜를 함께 찾아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우리의 원화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진짜 지혜, 즉 핵심 원칙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안개 낀 길을 걷는 듯한 노후 자금의 불안감 속에서 과연 어디에 안전의 기준을 두어야 할지 깊이 고민했었죠.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원화 자산을 굳건히 지켜줄 진짜 지혜, 바로 핵심 원칙들을 함께 찾아 나설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는 흔들림 없는 노후를 위한 단단한 뿌리를 내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여러 밭에 나누어 심는 것처럼 우리의 자산도 한 곳에 몰아두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기보다는 일부는 안정적인 채권에, 또 다른 일부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나 연금 저축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를 특정 시장의 변동성이 찾아왔을 때 전체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다양한 재료로 만든 튼튼한 다리처럼 여러 자산이 서로를 지탱하며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보 보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정부가 보호해주지만 주식이나 펀드 또는 일부 복잡한 파생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이 상품이 과연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만약의 경우 내 원금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마치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약관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보증 여부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큰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 확보의 중요성입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경조사 비용처럼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죠. 이때 모든 자산이 장기 투자 상품에 묶여 있거나 황금성이 낮은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급하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 손해를 보고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필요한 순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일정 부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비상시를 대비해 집안에 항상 구급상자를 준비해 두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높은 수익률은 매력적이지만 노후 자금만큼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이 한순간의 욕심으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금 낮은 수익률이라도 꾸준하고 안전하게 원금을 보존하며 불려나갈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험한 산을 오를 때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보다 안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금융계획 수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칙들은 모든 분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이지만 각자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나의 현재 자산 규모, 건강 상태, 예상 노후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금융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치 맞춤 정장을 입었을 때 가장 편안하고 멋있는 것처럼 나에게 꼭 맞는 계획만이 진정으로 흔들림 없는 노후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 나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흔들림 없는 노후를 위한 나만의 로드맵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로드맵은 한번 세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달라지니까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금융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며 수정 보완해 나가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마치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명확한 원칙과 나에게 맞는 계획이 있다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원화 자산을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을 잃지 않는 것을 넘어 노후에 대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전저축의 목표 아닐까요? 그동안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했던 시니어 여러분께서 오늘 제시된 원칙들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희망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안전한 원화 저축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존엄하고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금 바로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여 흔들림 없는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